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에 새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이란의 다리나 발전소 한 곳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사당 인근의 표적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에 대응해 지역 전역의 다리와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린 플라우마이어가 최근 긴장 고조를 전합니다. 미국은 11일 연속으로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지난해 12일간의 전쟁 이후 여러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수천 개의 핵 원심 분리기와 아마도 일부 고농축 우라늄을 나탄즈 근처의 빅엑스 산 지하시설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하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곧 그 지역을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곧 그 지역을 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요. 이번 최신 경고는 펜타곤이 이제 5개월째에 접어든 분쟁에 대해 의회에서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이번 전쟁이 이미 미국에 375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 작전을 옹호했습니다. 이란군이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선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이란 선박과 이란에 대한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행정부가 여전히 명확한 승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실패자입니다. 최전선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며 뛰어난 활약을 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승리 전략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핵시설이 다시 공격당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란은 요르단, 쿠웨이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군은 이란이 자국을 향해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요르단 국경 근처 남부 도시 에일랏에서 폭발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워싱턴이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킬지 아니면 제한된 휴전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가운데 다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전 중동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이자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연구국장인 다나 스트라 씨를 모셨습니다. 다나 씨,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발전소와 다리를 반복해서 위협해왔고 이제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당할 때마다 다리나 발전소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침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실제로 작전상으로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나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위협에서 하나의 문제점은 그가 이런 종류의 위협을 계속해서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수위를 높이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란 정권을 물러서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달 동안 위협만으로는 실제로 테헤란에서 더 많은 위협으로 맞대응하는 결과만 나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둘째로 미국은 이미 공격 대상을 이러한 인프라 시설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반다르 아바스 항구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리, 철도 등 모든 것이 이란 군대와 혁명수비대, IGC가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물류 인프라를 겨냥해서 설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군대는 이미 이런 종류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바탕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그 주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말한 이런 인프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란 해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를 차단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이런 군사적 긴장이 계속된다면 이런 상황이 다른 도시나 섬들로 확대되거나 최소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이 센트컴은 지난 11일 밤 동안 실시해온 공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공습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인프라와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레이더, 항구, 반다르, 아바스 이 중요한 항구는 우리가 이란에서 오는 많은 위협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 상황은
몇 주, 몇 달, 그 이상 계속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항구 주변의 물류 인프라, 심지어 이란 내부까지 확장될 때입니다. 그런 표적들은 첫째, 민간과 군사 양쪽에 걸친 이중 용도 성격도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군사력이나 비대칭 역량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이란이 군사 공격의 범위를 확장해서 대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시설, 아카바와 요르단 등등,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면서 양측이 확전을 통제할 수 있든 없든 양측이 확전을 통제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미해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군사적 확전이 실제로 정권의 협상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가 있나요? 글쎄요,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도들이 있어요. 저는 MOU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독특한 점은 여전히 물밑에서 활발하게 중재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벗어날 길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란 정권 모두가 현재 확전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측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 이전에도 있었던 이란의 과거 행동을 고려할 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런 제안들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통제하려 하고 지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란이 그런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책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이나 걸프 지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이란에 더 큰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피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군대의 상당수가 중동의 동쪽이 아니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권은 미국 군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그들을 겨냥하고 처벌하려고 시도해왔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이 일에 끌려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역량이 어떤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공격했던 그 작전의 절정기 때 그 타격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심각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이란에 더 큰 대가를 안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군사 공격의 범위를 정했어요. 이란에 남아있는 목표물 목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피객스산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말을 듣게 돼요. 이런 작전이 실제로 핵시설 옆에 이 지하 터널 단지를 실제로 타격하려면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피객스 산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산 아래 깊숙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들은 견고하게 만들어진 시설들이에요. 미국이 지난해 열 이틀 전쟁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포르도와 나탄즈를 타격하기 위해 벌였던 작전과 매우 비슷해요. 우선 미국 군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고 실제로 위협을 실행한다면 피카스산을 타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무기를 확실히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군사 목표물에 대해서는 수천 개의 군사 목표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피객스산을 제외하더라도 센트컴은 몇 주, 몇 달 동안 이 작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나 스트롱 오늘 24 뉴스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통찰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걸프 지역은 계속해서 이란의 공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인들은 이란의 전력 및 수도시설 공격 이후 전기를 아껴 쓰고 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또다시 고습 경보가 울렸고 왕국은 또 한 번의 공격을 요격했습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보 협력으로 이 섬은 반복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샤라카 걸프 담당 이사 파티마 알 할비 씨가 마나마에서 함께합니다. 파티마 씨, I24 뉴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란은 미국 군사기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바레인에서 민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최근 삶이 예측할 수 없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날에는 미사일과 드론이 우리 집 위를 날아다녀요. 이건 바레인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자신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레인은 정말 작고 인구도 많아요. 바레인의 어느 곳에서든 모든 걸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표적은 미군 기지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90% 정도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그걸 볼 수 있었죠. 바레인의 어느 곳에서든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레인에 있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걸요. 민간 목표물, 주택, 그리고 일부 호텔들도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란은 수위를 높이며 공개적으로 이 지역의 다리와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이 이런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어떤 준비가 진행 중인가요? 바레인 당국은 처음부터 휴대전화와 거리 곳곳에서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지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정부와 지도부 그리고 방위 체계에 대해 정말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레인을 공격하던 미사일과 드론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요격되었는지 저희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줄 거라는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국을 지켜줄 거라는. 이 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바레인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로 끝나길 원하나요? 솔직히 매일 미사일과 드론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군대가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길 원해요. 바레인과 걸프 지역의 나머지 국가들을 계속 공격하는 이 악랄한 정권을 끝내길 원해요. 걸프 지역은 여전히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서 분열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걸프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분열된 모습을 봤었는데 이제 이란이 공격을 계속 확대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부 걸프 국가들이 더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는 걸프 국가들이 실제로 더 많이 단합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훨씬 더 자주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각 걸프 국가가 공격받는 나라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규탄하고 그 나라 옆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다른 걸프 국가들보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걸프 전체 국가들이 실제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와 함께 단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걸프 국가들은 그런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파티마 알하비씨 오늘 i24 뉴스에 함께해 주시고 바레인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